자, 스페이스X의 상장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같은 세계 최대의 외국계 사모펀드하고 기관이 먼저 들어갔다라는 얘긴데요. 이거 모르면 그냥 돈을 놓치는 겁니다. 기업 가치만 1.5조에서 1.75달러, 우리 돈 2,000조에서 2,400조 원의 엄청난 수준인 건데요. 이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나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 시총 1조 7천억 달러가 넘는 기업은 엔비디아부터 TSMC까지 딱 6개의 기업밖에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 미국 시총 6위권에 바로 진입할 수 있다고 시장이 보고 있는 건데요. 공모가 규모로 최대 750억 달러, 무려 70조 원에서 110조 원까지 아람코의 IPO 자체를 넘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역대 최대의 메가톤급 상장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돈이 과연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스타링크라는 바로 통신 인프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미 가입자만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출의 60% 이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결국 스페이스X의 IPO는 역대 최대의 메가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들은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 흐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대상승의 확률이 가장 높은 이 급등 수혜주를 바로 살펴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17만 구독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이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집중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페이스X의 사업 구조를 볼 텐데요. 현재 전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스타링크인데요. 전체 사업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상장 이후에는 이 비중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인데요. 그 다음이 발사 서비스와 우주 방산 사업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업 구조를 보면 이 스페이스X는 통신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건데요. 자, 가장 중요한 이 스타링크의 비중은 80%가 넘는 것으로 보셨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다 필요 없고 바로 이 통신 인프라를 장악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데에는 기존 통신 인프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위성통신이라는 게 여러 개의 위성 자체를 연쇄적으로 연결해서 바로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 복잡한 걸 지금 왜 하고 있을까요? 기존의 지상에 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도 통신을 가능하게 하면서 이 전체 네트워크를 장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망 구축의 세계적인 기업들의 생태계를 보신다면 여기에 왜 집중하고 있는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 생태계 구조의 중심에는 스타링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이걸 따라오려는 기업들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로켓랩 같은 경우는 이미 소형 로켓 발사에 집중을 하고 있고, 블랙스카이는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 인지도가 가장 높은 원랩 같은 경우는 적외도 위성을 통한 통신망 구축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발사와 위성, 데이터, 이 중에 하나만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반면 스타링크는 발사체와 위성, 그리고 지상 통신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라는 얘긴데요. 결국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야지만이 전체 네트워크가 완성되는데, 이걸 한 번에 구축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프라 경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위성수 자체를 늘리고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데 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엄청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한 기업만 예를 들어보면 위성수만 봐도 스타링크 자체는 이미 10,000기 이상의 압도적인 물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웹은 아직까지 600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활성 가입자 수만 보더라도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원웹은 기업 중심으로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6년 예상 매출을 보게 되면 약 159억 달러, 하나로 23조 원대 약 2.5억 달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의 역량 자체는 스타링크는 글로벌 기준으로 압도적인 용량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원웹은 아직까지 그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이 격차를 따라잡는데 시간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기술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스타링크의 가치와 이 전체 기업 가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의 미래가 결국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다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 스페이스X가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현재 스페이스X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업 구조, 앞서 말씀드린 스타링크 기반의 바로 위성 사업과 인프라 발사 서비스 중심의 우주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자금과 인프라의 확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는 단순합니다. 발사 인프라를 통해서 IPO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은 스타링크의 위성망 구축에 확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위성수의 확대와 바로 커버리지 전체의 확대인데요. 단순히 위성만 띄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완전히 둘러싸고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네트워크를 넓혀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처리와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늘어난 위성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결국 이 자금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위성망과 데이터 처리 인프라를 동시에 키우는 말 그대로 확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확장이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번 통신 인프라 구조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 통신의 구조적인 한계인데요. 이 구조라는 게 데이터를 특정 방식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구조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위성수만 5,000기에서 1만 기를 상회하고 있고 데이터 트래픽은 매년 2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폭발하면서 분산과 과부하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구조를 완성할지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이 해결책으로 주목하는 전략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구조를 하나로 묶는 합병인데요. 스페이스X는 상장을 통해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이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구조가 어떻게 완성할지 주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현재 입장 자체는 어떨까요? 투자자들은 이 가장 중요한 구조가 완성될 경우에 훨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바로 일론 머스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바로 이 기회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로 묶어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스페이스X가 상장을 통해서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확장하면서 이 데이터 전송 구조를 완성하게 되고 테슬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이 만들어내는 통합 구조 자체가 결국 핵심이 됩니다. 지금 이미 전 세계에서 위성 인프라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까지 결합하게 되면 데이터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구조의 목적 자체는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인 통합된 시스템으로 독점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건데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쪽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인프라가 하나로 묶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독자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합을 통해서 생산과 전송을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게 되면 결국 데이터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도 이미 위성수 자체가 수천, 수만 기까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의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AI와 자율주행까지 결합이 되게 되면 전 세계 각 분야에서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통신 구조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통신의 구조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결국 이 모든 데이터 처리의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광통신입니다. 위성 및 통신 인프라의 확장 속도 자체가 폭발하는 데이터 증가량을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획기적으로 분산 없이 전송할 수 있는 광통신 기술 자체가 해결책인 건데요. 여기에 최근에 양자 기반의 광통신까지 더해지면서 통신의 인프라 자체가 한 단계 완전히 확장되는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신 인프라가 완성되는 순간에 구조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데이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걸 처리하기 위한 통신 인프라 투자도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흐름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이 통신 인프라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인 건데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진짜 돈은 광통신을 중심으로 한 통신 인프라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바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광통신을 중심으로 통신 인프라 전반으로 바로 확장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페이스 X의 상장과 그에 따른 통신 인프라의 전폭적인 투자 또는 파트너십에 대박을 칠 수 있는 찐 수혜주들을 추가 히든 기업까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광통신 기업의 후발주로서 이미 올라간 기업들보다 상승의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핵심 기술 기업이고요. 두 번째 기업은 스타링크 통신 인프라 확장에 따른 국내 상용화의 최대 수혜 기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차세대 양자 기반 광통신 기술 기업입니다. 해당 종목들 단순한 테마가 아닌 확실한 스페이스X의 상장 흐름에 수혜를 받게 될 기술 기업들로서 지금부터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증시가 전고를 돌파한 뒤에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탄력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빠르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잡아서 그날 당일 수익을 바로 챙겨야 되는지 기준점과 종목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인증해 주시는 분들께 바로바로 당일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급등주 검색식을 모두 100%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건데요. 해당 마스터 단타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시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하루에 종목이 10종목 이내로 포착이 되면서 철저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데이터에 기반한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적중률과 승률이 90% 이상의 자리에서 포착이 되면서 증권사나 모바일, PC에 관계없이 빠르게 조건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포착된 날짜 확인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4월 24일 날짜입니다. 몇 종목 정도가 포착되었는지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 바로 하루에 딱 6개의 종목이 포착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상한가 종목만 무려 4종목이 포착됐습니다. 매도가 기준 자체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바로 장대 양봉의 추세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2,400개의 종목 중에 뭘 매수해야 될지 헤맬 필요 없이 여기에 포착되는 종목 한두 종목 정도만 집중 공략하셔도 당일 수익 15%에서 20% 이상의 급등의 수익을 빠르게 창출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포착된 종목들 보시면 첫 번째 종목이 하나 갤러리아인데요. 보시면 진성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시가가 3% 이상에서 시작을 했지만 바로 고가 29.96%, 종가 29.96%의 진성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종목 고영을 보시게 되면 시가 자체가 6% 이상 갭이 떠서 시작을 했지만 고가와 종가 자체 29.95%의 진성상한가 적중률 90% 자리에서 나왔고요. 세 번째 종목 본네를 보시게 되면 눌렀다가 올라오는 자리에서 시가가 1% 이상에서 시작을 했지만 고가와 종가 29.95%의 진성상한가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고 네 번째 종목 엔로보틱스 같은 패턴으로 해서 시가부터 고가까지 바로 올려놓으면서 29.88%의 진성상한가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 아주 IB투자나 제주반도체 마찬가지의 조건 자체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초보자분들께서 누구나 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바로 장대양봉의 추세 기준입니다. 그래서 포착이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빵하지 않고 100만원 정도만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들어갔어도 두 종목이면 오전 중에 짧은 시간 안에 30만원 이상의 극강의 현금 창출입니다. 개인의 시드나 섹터의 쏠림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력 자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무려 3,400만원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받아보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말 그대로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돈 받는 거 없고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이미 구독해 주시고 시청하셨는데 인원 한정 다 차서 앞전에 못 받으신 분들도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란에 보시게 되면 실시간 구독자 이벤트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말밤 낮 새벽 아침 시간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펼쳐집니다. 이 안에서 급등주 검색식 받기 체크를 하시고 아니면 모든 이벤트 참여 체크하신 다음에 필수 기재사항만 연락처하고 성함 깔끔하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바로 실시간 파일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출 버튼 밑에 누르는데 딱 15초 정도 걸립니다. 종목 선정이 8할 이상인 시장입니다. 어디 가서 큰돈 주고 검색식 같은 거 구매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잡으셔서 오전 중에만 급등의 수익을 챙기고 나면 그 나라 컨디션이 얼마나 좋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인원 한정 다 차게 되면 링크가 빠르게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바로 링크 클릭하시고 시간에 구애 없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의 중심이 되는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포지션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까지 거래를 그렇게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눌림목에서 기회가 나올 수가 있는 기업이고 스페이스X 상장의 일정과 이미 선제적으로 많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놓은 걸 감안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초기 성장 및 단계에서부터 이미 직접 투자에 참여한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룹사 전체 차원에서 이미 4,100억 원 이상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의 글로벌 주관사단 약 20개사에 그 안에 딱 참여 중이고요. 이미 위성통신용 RF 무선주파수 소자 및 고효율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소부장 투자로 스타링크의 국내 대중화시에 직접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초극도 보안 위성통신망의 양자 보안 기술 기업에 선투자를 해놨습니다. 이런 투자 기업들이 미리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놓게 되면 스페이스X와 같은 이런 상장 효과 자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 충분하게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의 XAI에도 그룹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진행이 됐고 스페이스X, 스타링크, XAI에 연계되는 이 머스크의 직접 생태계의 전체 투자자로서 전반적으로 선제적인 투자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법인 솔라스타 벤처스를 통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주항공 기업들과 이미 파트너십이나 소통이 활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투자 기업 중에서는 스페이스X 관련돼서 테슬라 관련돼서 스타링크 관련돼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가장 앞서 나간다고 보시고 주가가 눌렸을 때마다 눌릴 때마다 추적 관찰하신다면 앞으로도 거래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계속되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적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뒤에 있는 핵심 급등 수혜주들을 보기에 앞서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라는 의미로 잠시 쉬어가는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찬스가 될 수 있는 건데요. 퀴즈의 정답 번호를 바로 맞추시고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를 댓글란에 빠르게 남겨주시는 분들께 개별 호재가 있는 이 초대형 호재 종목을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이미 구독하신 분들께 모두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만 지금 바로 당부를 드리겠고요. 바로 퀴즈 나갑니다. 보통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자, 상식선에서 맞추시고 미션 클리어 해주셔야 될 건데요. 바로 1번 상승한다, 2번 하락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다, 3번 변함이 없다, 4번 무조건 2배가 오른다. 자,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 하나만 딱 빠르게 댓글란에 남겨주시고 구독자 인증을 당부드립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빠른 참여를 당부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스페이스X 상장 시에 국내 스타링크의 상용화 관련돼서 인프라 수혜를 볼 수 있는 바로 KT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회사 바로 KT SAT를 통해서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와 국내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스타링크의 저궤도 KT 정지궤도 위성망 그리고 지상 광통신망을 결합하는 바로 하이브리드 위성통신의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리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비통신망 지역이죠. 해양 선박과 항공 분야를 우선 타겟으로 그리고 확장할 것으로 파트너십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스타링크의 빠른 저궤도와 SAT의 안정적인 정지궤도를 통합해서 끊기지 않는 통신 환경을 구축하는데 국내의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의 광 케이블망을 보유하고 있는 이 KT 스타링크의 지상국을 국내 기관망에 연결하는 핵심 백홀 사업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위성 신호를 광통신 신호로 변환하는 고성능 광전송 장비 운용 기술 자체를 원천 기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주 통신 데이터가 지상의 사용자에게 바로 광통신으로 전달이 되는 그 마지막 구간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체 개발 양자 암호 키 분배 KQD 기술을 스타링크의 연동망에 적용하는 연구 개발을 지금 현재 수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자 쪽에서도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및 위성 데이터 활용에 파트너십이 있고 삼성전자와 MS의 통신 파트너로서 국내 최대의 광 케이블 보유한다는 점만 해도 현재 주가 포지션에서 꾸준히 추적 관찰하시면서 분할 공략하는 게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붙일 수 있는 뉴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호전자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5년 말 광트랜시버 정렬 장비 기업입니다. ADS테크를 인수를 했습니다. 반도체와 광학 부품에 결합하는 이 CPU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 자체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크게 개선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술이 바로 양자 광통신에서 광자 단위의 신호를 다루기 때문에 초정밀 광학 정렬 기술이 필수 기술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가 바로 양자의 신호를 손실 없이 전달하는 핵심 공정에 사용이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자회사 멜라녹스의 공급 선정이 될 만큼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결국 광통신에서 시작해서 양자 광통신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구조에서 이제 뉴스가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긴데요. 테슬라의 전기차나 ESS 그리고 자율주행 전원부 모듈에 확장이 되는 필수적인 필름 콘덴서 공급 파트너로서 스타링크의 위성 지상국 간의 위성 간 레이저 통신 모듈을 제작하게 되면 자회사 ADS테크의 정밀 광학 장비 채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양쪽의 밸류체인에 모두 다 공급 파트너로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기술력에서 양자 광통신까지 연결되는 흐름에 분명하게 뉴스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호전자 현재 주가 포지션에서 충분하게 추적 관찰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 약속을 지켜주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오늘 주제와 맞는 강한 상승세 초입에 있는 히든주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이 추천주 때문에 매일 저희 채널에서 제 영상을 챙겨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종목을 알아보면 초대형 호재 급등을 공략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현 시장의 급등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의 M&A 예상 팹리스 기업의 1차 벤더입니다. 시장 조성자 외국인의 분기 100만 주 이상의 풀매집이 시작되고 있는 종목이고 해외 다수 원티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해당 분야의 100% 원천 기술, AI 가속기에 특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주식 투자하시는데 또는 공부하시는데 해당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바로 무료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주말 평일 시간에 관계없이 필수 기재사항만 설문 참여 빠르게 해주시면 바로 전략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이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자체는 댓글 가장 위에 바로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시간에 구애 없이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필수 질문 몇 개 답변해 주시고 바로 15초면 끝납니다.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